매일 아침 잠에서 깨어날 때마다 어제와는 다른 뇌를 가지게 된다면? 한때 수학, 외국어, 미술, 음악, 문학 등 각각 저마다 다양한 분야를 좋아했던 사람들이 정작 이것을 붙잡고 공부하기 시작하면 얼마 지나지 않아 자기 적성에 맞지 않다는 결론을 내리고 쉽게 좌절하고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학을 포기하면 수학에 관련된 모든 과목, 즉 과학, 의학, 공학 과목도 포기합니다. 문학을 포기하면 인문학 전체를 포기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좋아하지 않는, 원하지 않는 다른 분야의 일을 억지로 하며 그렇게 인생을 낭비하며 살아갑니다. 능력의 한계를 스스로 제한하는 이러한 해로운 생각은 다른 사람 또는 교육기관이 전달하는 잘못된 메시지로부터 촉발됩니다. 그 잘못된 메시지 때문에 많은 사람이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며 인생을 더 활짝 피어나는 기회를 박탈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원하지 않는 일을 하며 하루하루 불행하게 삶을 영위해 나갑니다. 스탠퍼드 대학교 교육학과 교수인 조 볼러는 책 언락을 통해 우리 인생의 발목을 잡고 늘어지는 이러한 잘못된 믿음을 깨뜨리며 인생과 학습에 그전과는 완전히 다르게 다가서는 뇌과학에 기반을 둔 6대 법칙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뇌를 이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작동하게 해서 뇌 자체를 변화시켜 내 안의 가능성을 폭발시키는 방법들입니다. 저자는 뇌신경과학자들과 함께 여러 해 동안 공동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그중 교사와 학생, 학부모가 끔찍해하는 수학 과목에 관한 연구도 있습니다. 수학에 대한 재능은 타고나고 고정되어 있어서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발상이야말로 수학 과목을 두려워하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많은 아이가 수학 문제를 풀지 못해 끙끙대다 자기는 아무래도 수학에는 절대 재능이 없다고 판단을 내려버립니다. 그리고 그 후 수학 문제를 만날 때마다 자동적으로 그 판단을 떠올립니다. 이 부정적인 판단이 평생에 걸쳐 따라다닙니다. 수학 불안감을 지닌 사람이 숫자와 마주치면 뇌에 있는 공포 담당 영역이 활성화되는데 이 영역은 뱀이나 쥐를 보았을 때 곧바로 작동하는 영역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뇌의 공포 담당 영역이 활성화되면 문제 해결을 담당하는 뇌 영역의 활동은 급격히 감소합니다. 바로 그 순간부터 뇌가 훼손되기 시작합니다. 이처럼 특정 과목에 대한 불안감은 뇌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사람의 능력은 고정불변인 것이 아니며 선대에게 물려받은 유전자 덕도 아닙니다. 뇌는 고정되어 있고 특정 분야의 소질이 없다는 견해는 과학적으로 틀린 것입니다. 우리 뇌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적응력이 높고 어떤 것을 배울 때마다 우리 뇌는 끊임없이 성장하고 변화하며 새롭게 조직됩니다. 이는 신경가소성에 관한 연구를 통해 확립되어 왔습니다. 지금부터 우리의 지능, 적성, 능력은 고정되어 있다는 고정관념을 철저히 깨부수어야 합니다. 우리의 뇌는 언제든지 새롭게 조직되며 변화할 수 있다는 믿음에 따라 책에서 소개된 뇌를 완전히 새롭게 세팅하여 변화시키는 6가지 방법 중에서 2가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방법은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도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법칙 하나, 실패를 사랑하라. 틀릴수록 성장하는 인간의 뇌. 인생은 온갖 실수로 넘쳐납니다. 우리는 늘 실수하고 틀립니다. 실패와 실수는 우리 일상의 일부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틀리거나 실패하면 망했다라는 생각부터 떠올리고 자책합니다. 집에서, 학교에서 실수하고 틀릴 때마다 지적을 받고 처벌받은 경험을 하며 성장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최근의 신경과학 연구에 의하면 학습 과정에서 어려운 난관에 기꺼이 맞서고 실수하거나 틀릴 때 학습 경험을 빠르게 처리하고 개선하는 신경 연결이 활성화된다고 합니다. 오히려 틀리지 않고 쉽게 맞췄을 때 뇌 활동이 감소했습니다. 어려워서 쩔쩔매고 틀릴 때가 뇌가 성장하기에 최적의 시간인 것입니다. 틀리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 아래서 배우고 일했던 사람들에게는 상식적이지 않은 결과이지만 여러 연구에 의하면 그것은 진실입니다. 이제 대부분의 신경과학자들은 실패가 신경회로를 강화하는데 긍정적으로 기여한다는 의견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정답을 쉽게 맞히는 것이 뇌훈련의 좋은 방법이 아니라 몹시 어렵고 까다로운 문제, 즉 자기 이해력으로 파악 가능한 것에서 가장 먼 지점에 있는 문제를 붙잡고 씨름하는 것이 뇌를 성장시키는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이제 실패를 완전히 다른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학교에서 교사들은 학생들에게 틀리는 걸 권장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실수에서 얻을 수 있는 이득이 무엇인지 알려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과제는 학생이 확실히 틀리도록 충분히 어렵고 까다로워야 하고 주변 환경도 실패에 우호적이어서 학생이 실패를 낭패로 여기지 않도록 세심한 관리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훈련은 꾸준히 지속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단순히 뇌 훈련뿐만 아니라 성인이 되어서도 실패에 망했다라며 포기하거나 자책하지 않고 더욱 힘을 내며 힘든 시련이 자기를 짓밟고 무너뜨리려고 온 게 아니라 기회를 주려고 왔다는 긍정적 태도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어느 분야의 어려운 환경에서도 자기 능력을 100% 발휘해 성과를 낸 사람들은 대부분 실패를 거듭하고 그 실패를 바로잡아 앞으로 나아간 사람들입니다. 피아니스트, 바둑기사,
소설가, 운동선수 등 세계 정상급 전문가들이 거둔 성공은 대부분이 천부적인 재능이 아니라 그들이 끊임없이 수행한 의식적인 연습 덕분입니다. 사람의 뇌는 늘 성장하고 변합니다. 자신의 한계를 끝까지 밀어붙이고 이런저런 실수를 하면서 틀려보고 실수를 바로잡고 다시 더 많은 실수와 실패를 경험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성공의 열쇠인 것입니다. 법칙 2. 다양한 방법의 솔루션을 찾아라. 신경 경로를 최적화하는 창조적 발생의 힘. 최신 뇌과학 연구에 의하면 서로 다른 뇌 영역 사이에 이루어지는 커뮤니케이션이 학습과 성취의 질을 높인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예를 들어 수학의 경우 단어, 시각적 형상, 도표, 그래프, 움직임과 촉감 등 다양한 방식을 활용해 작업할 때 단순히 숫자 같은 상징을 가지고만 작업할 때보다 뇌 영역끼리 서로 더 많이 관여하게 되고 다양한 경로로 자극하며 활성화된다는 것입니다. 작가의 길을 꿈꾸는 사람들이 모인 동호회에서 회원들이 로미오와 줄리엣을 읽고 주제를 분석한다고 해보죠. 가족을 주제로 잡아서 같은 내용을 다룬 뮤직비디오를 찾거나 직접 동영상을 만들거나 그래픽 소설을 쓰거나 파워포인트 자료를 만들거나 조각상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다양한 사고 덕에 뇌 커뮤니케이션과 뇌 발달이 강화될 것입니다. 외국어 공부의 효과적인 방법 중에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외국어를 함께 공부하는 직장 동료들이 원을 그려 마주보고 선 다음 각 사람은 자신이 그 언어를 쓰는 사람 중에 가장 유명한 인사라고 가정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명 인사의 관점에서 발표를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번역 문장을 읽는 것을 뛰어넘는 창의적인 수업 방식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학습하고 뇌를 자극하면 말하기와 다른 사람 생각 해석하기를 통해 더 효과적으로 외국어를 습득하게 됩니다. 당신이 만약 음악을 좋아하여 작곡가가 되고 싶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작곡가가 되길 희망하는 보통 사람들은 오직 자기가 좋아하는 장르의 음악만을 듣고 악기 앞에서 무작정 곡을 짜내려고 애쓸 뿐입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장르뿐만 아니라 다른 장르의 음악도 많이 듣고 연주해보며 분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같은 곡도 하나의 느낌이 아닌 여러 느낌으로 편곡을 해보는 등 다양하고 창조적인 솔루션을 가지고 음악에 다가갈 때 당신의 뇌는 더 자극되고 확장되며 뇌의 신경 경로는 최적화될 수 있습니다. 뇌과학자인 존 무어 로즈는 다음과 같이 조언하고 있습니다. 만일 당신이 과학 분야에서 성공하기를 원한다면 과학을 단편적이고 1차원적인 방식으로 지식을 무조건 받아들이고 외우는 것에서 벗어나 데이터를 수집하고 시간에 따른 변화를 발견하고 사건을 기록하고 지도와 단면도와 도표를 만들므로써 특정 주제를 연구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소리 녹음하기, 목록 만들기, 횟수 세기, 글쓰기, 나침반, 쌍안경 등 여러 가지로 가득 채워진 호기심 키트를 이용해 다양하게 구체화되는 발상으로 과학을 탐구할 것을 제안합니다. 신경과학자들은 유동적으로 유연한 뇌는 복수의 뇌 영역이 협력할 때 나타나는 동기성에서 비롯된다고 결론 내립니다. 뇌 영역 간의 커뮤니케이션은 우리가 형태나 표현 방식이 서로 다른 다양한 지식을 접할 때 나타납니다. 하나의 고정된 방식으로 학습하면 뇌가 성장하고 변화하지 못합니다. 새로운 지식을 학습하기 위해서 다차원적인 방법으로 접근하며 다양한 뇌의 경로를 자극할 때 우리 뇌는 더욱 강해지며 뇌의 변화는 더욱 극대화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수학을 숫자와 해법의 집합체로만 바라보며 영문학하면 책이나 단어만 떠올립니다. 우리가 수학, 영문학, 과학 등 여러 과목을 창의력으로 개발하고 사물을 다양한 방식으로 바라볼 기회라고 생각하고 접근할 때 뇌와 신경이 자극을 받아 성장하고 신경 경로가 연결되고 만들어집니다. 그러므로 숫자의 나열, 길게 이어지는 문단과 문단, 정해진 등식에서 벗어나 시각적인 것, 모델, 단어, 동영상, 음악, 데이터, 그림 등으로 뇌를 다양하고 창의적인 방식으로 자극할 수 있도록 학습 과정을 다양하게 구성해야 합니다. 스탠퍼드 대학교 교수 조 볼러의 책 언락에서 소개하는 뇌를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작동하게 해서 변화를 이끌어내고 내 안의 잠재력을 폭발시키는 법칙 6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법칙 1. 타고난 재능을 믿지 마라. 인간의 모든 편견을 뒤집은 신경 가소성의 비밀. 법칙 2. 실패를 사랑하라. 틀릴수록 성장하는 인간의 뇌. 법칙 3. 무엇이든 될 수 있다고 믿어라. 뇌와 몸을 동시에 바꾸는 마인드셋. 법칙 4. 다양한 방법의 솔루션을 찾아라. 신경 경로를 최적화하는 창조적 발상의 힘. 법칙 5. 문제 해결을 서두르지 마라. 빠른 생각을 이기는 유연한 생각. 법칙 6. 내 생각과 타인의 생각을 연결하라. 모든 한계를 없애는 협력의 힘. 우리의 뇌는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뇌는 변화하고 성장하고 적응하며 또 재조직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부터 뇌는 타고난 것이라는 잘못된 믿음으로부터 탈출하여 위에 소개된 다양한 해법을 통해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 원하고 좋아하는 일을 마음껏 하면서도 충분히 성공할 수 있습니다.
책갈피였습니다. 당신의 성공과 행복을 응원합니다.